파리를 홀리고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김성녀 예술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언제 오셨습니까? 19일 날 단원들은 왔고요. 예. 네, 저는 하루 먼저 왔습니다. 예. 네. 14일부터 해서 공연이 4회 공연이었습니다. 4회, 14, 15, 16, 17. 네네. 예. 그 뭐 천석이 꽉 찼다면서요? 꽉 차고 제가 놀란 거는 네. 한국 교민들이 별로 없이 아. 전부 프랑스 분들이 전부 극장을 채워줬다는 점이 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기립박수가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기립박수뿐만 아니라 박수를 몇 번 쳐서 막이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아, 그랬군요. 배우들이 몇 번씩 나오고 정말 예.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135분짜리였다고요, 공연이? 네. 처음에 사실 한 2시간 정도니까 인터미션 있으면 예. 재미없으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인터미션 때 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뭐 꾸역꾸역 다시 꽉 채우는 모습을 보고 이게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꼭 맞선 보는 자리 같이 우리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너무 이렇게 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극장장님 또 연출 저 다 위장병이 잠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첫 그 유럽의 진출이라서 예. 신경을 많이 썼는데 3분 지나고 나서부터 관객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됐구나 이제. 네, 그때부터 저도 이제 웃으면서 예. 같이 즐길 수가 있었죠. 아, 이 유럽 중에서도 파리는 문화예술의 심장 같은 곳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극장 데아트르 네, 라빌이라는 드라빌, 네. 이것은 거기는 뭐 150년이 이제 전통이 있는 극장인데 원래 귀족 중심의 극장 오페라 하우스로 운영되다가 이제 그 서민들한테 열고 극장을 다시 개조해서 서민층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공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400여 편이 올려지는데 예. 거기에서 공연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공연장에서 쓰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피나바우시 같은 무용가 세계적인 무용가도 꼭 첫 공연을 그 극장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누구나 꿈에라도 한번 서보고 싶은 그런 극장입니다. 거기에 첫 발을 이렇게 디디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창극이 이제 세계 진출하는 교두보를 여기서 이제 딛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그쪽에 판소리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초등학생들한테. 예. 그리고 판소리 공연하는 분들이 많이 가서 공연도 했는데 창극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플러스 이야기의 힘이 주는 그런 그 아마 놀라움이 요번에 굉장히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내 평생 이렇게 꿈을 이룰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위장병 거리 칠만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였군요. 자,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 공연 못 봤는데 네네. 잠깐 한번 어떤 공연이었는지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화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네네.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담 옹, 옹녀죠, 옹녀. 우리 네, 옹녀. 우리말로 네. 하는 옹녀죠.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저거는 제 역할. 제가 나왔던 엄마를 부탁해 뮤지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소개해주는 뮤지컬. 예. 그렇죠. 이게 엄마를 부탁해요? 이거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신경숙자 원작이에요. 이게 이제 옥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연은 저희가 국내에서 찍은 겁니다만 이 공연 그대로 프랑스에서 네. 공연을 하시고 4번 공연을 하시고 대성함을 이룬 그 공연. 네. 잠이나 처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공연하신 거죠? 우리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프랑스어 자막이 네. 계속 나가고요. 네. 근데 이번 성공은 예. 이 자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막을 하신 분이 한유미 씨라고 우리 교포분인데 그분 남편이 배우이자 작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말을 잘 이해하고 그걸 프랑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으로 또 그 남편이 도와서 서로 부부가 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옥녀가 이렇게 죽을 때 첫째 남편 이래서 죽고 둘째 남편 이래서 죽고 이제 그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17명의 남편이 죽는 얘기가. 그때 굉장히 박장대소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 프랑스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다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맛을 잘 살리셨군요. 네네. 번역하는 게. 그러니까 번역의 힘이 굉장히 이번 작품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그 의상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낯설 것이 네. 되고 장르도 낯설고 그렇죠. 거기에 담겨 있는 한국적인 해악이나 정서나 네. 이런 것도 그게 잘 통할까 싶은데. 네,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네. 그 극장에 에마뉴엘 그 극장장이 작년에 왔었어요. 아. 와서 우리 작품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 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이런 작품이 없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하고 코믹이 플러스된 작품은 유럽에도 없고 어디도 없다. 이건 분명히 성공한다. 예.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 아니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를 초청했는데 네. 첫날 공연 끝내고 저희가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응 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럴 정도로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성공의 요인 중에는 우리 판소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야기가 주는 그런 또 그 장점이 있어서 그게 두 개 섞여가지고 IT 국가 또 뭐 컴퓨터 뭐 그리고 핸드폰 잘 만드는 국가에 어떻게 이런 전통 멋진 전통을 갖고 있느냐 한국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그 관객들이 엄청 많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듣는 저도 지금 여기서 듣는데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가슴이 네. 뭉클하고 그런데요. 네. 그 관객들 반응 보니까 프랑스인들이 네. 한국말도 참 아름답더라. 한국말로 네. 하는데도 네, 그 네.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름답더라. 네. 그리고 반주 없이 그 창이 소리를 울릴 때 그것이 참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주도 타악과 함께 실내악이라고 해서 그 반주단이 같습니다. 근데 소리가 갖고 있는 판소리가 갖고 있는 강한 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무반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반주의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음악 자체가 우리나라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전통 선율과 민요 또 시조 심지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하숙생의 노래도 패러디해서 최희준 들어가고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음악의 장르가 다 포함이 돼서 갔기 때문에 네.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채롭고 멋있다라는 얘기들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춤 동작이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해악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생명력 있는 해악 예. 이게 관객들한테 어필이 돼서 네. 정말 재밌게 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 머리 노랗고 눈 파란 그 네. 프랑스인들이 저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그런 얼씨구란 추임새도 나왔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전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판소리를 보는 감상하는 법을 다 익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창극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류가 바람을 네.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럽을 처음 진출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예. 독일이라든가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극장을 대관해서 공연했지만 예. 이번에는 테아트르 드 라빌에서 출연료를 정당하게 받고 숙박비까지 다 받고 엄청난 돈을 받고 캐런티를 받고 우리가 첫 번째 진출한 창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공연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 유럽 각지에서 우리 창극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경극이나 그 일본의 가부키는 미리 많이 알려졌지만 창극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동안 가부키나 경극에 대응하는 게 판소리였다면 이제 새로운 공연 양식인 창극이 네. 또 새로운 한류로 이제 넓은 지평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료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억 넘게 받았습니다. 1억 넘게요. 네. 그 사실은 쓰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그 무대 그렇죠. 세계 심장에 1억 원 넘게 개런티를 받고 거기서 그게 제일 우리가 자부심을 얻는 부분입니다. 예. 수출한 거죠. 네. 자,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네. 그 창극하고 네. 판소리하고 네. 마당놀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판소리는 지금 300~400년의 역사를 갖는 전통 소리를 이렇게 전수해서 가는
혼자 하는 모노드라마라고 음악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경극이나 가부키처럼 독창성이고 그다음에 정체성이 있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게 창극입니다. 그래서 창극의 역사는 100년 됐는데요. 예. 우리 공연 양식처럼 그 서구적인 무대나 뭐 한국적인 무대에다가 소리를 입혀서 뮤지컬처럼 만드는 게 창극이고 이게 100년이 됐고요. 마당놀이는 이건 좀 전문적이란 마당놀이는 좀 더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 마당놀이를 거쳐서 창극으로 가고 창극에서 판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그 뭔가 교량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당놀이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 배우들이 한 거고 예. 창극 배우들은 판소리를 전문으로 한 명창들이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국립극장장 안호상 장관께서 예술의 흐름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는데 네, 네. 그걸 아주 실감하셨겠군요. 실감했고 우리의 미학이라든가 또 우리의 정서를 그렇게 빨리 이렇게 이해하고 또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래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아마 국력도 신장한 거에도 문제가 있고 아니죠 거기에 부분이 기여했고. 기여했고 그리고 또 지금 K-팝이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술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오고 싶어 하는 곳. 예, 예. 그런 것이 되듯이 아마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잘 요리해서 현대화 시킨다면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세계인들이 사랑을 하는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네. 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서 한국의 창극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 큰 이유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국립극장도 레파토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네. 언제든지 어느 외국인이 올 때라도 어느 시즌에도 어떤 창극을 볼 수 있게끔 1년 내에 저 창극이라든가 또 무용 단체의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그 국립 창극단 예술 감독으로 가신 뒤에 지금 말씀하신 레퍼토리 공연들도 쭉 하시고 근데 전통 창극하고는 좀 달라서 네네. 전통 창극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근데 전통 창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판소리가 전통이고요. 예. 판소리에서 파생된 거는 창극은 공연 예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은 그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서 미학적인 거, 예술적인 게 그 시대의 눈높이하고 같이 가야 되고 예. 그 재료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좀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는데 예. 다행히 관객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사실 창극은 관객들이 별로 없어서 3일 공연하면 최다 많은 횟수였거든요. 예. 근데 병강세 옥녀도 26일을 공연했고 아, 그렇군요. 매진 행렬을 이뤘고 아하. 그러니까 뮤지컬과 오페라와 발레 이렇게 합쳐서 공연 예술에 지금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예. 창극의 변신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소리를 직접 하시던 분들은 이 변화가 아직 낯서니까 조금 어색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섭섭하죠. 왜 이렇게 잠깐 변하느냐. 그런데 판소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창극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전통을 현대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 떼아따라 드라빌 같은 데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그 전통 고전의 정신은 살리되 현대화시켜서 예술적, 미학적 이런 것들이 창극의 중심이 되면 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 장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친께서 여성국극의 데모였던 박옥진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가야금 병창 박귀희 선생님한테 가야금하고 창을 배우셨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연극의 길로 가셨다가 네. 다시 지금 이 창극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네. 연극 배우고 예, 지금 연극 배우고요. 연극을 합니다마는 예. 창극은 제가 연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창극이란 건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창극을 만들어 보고 또 관객 입장에서도 봤고 또 창극 단원으로도 제가 젊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셨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창극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고민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예. 제가 신념에 의해서 지금 변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그
직업은 배우고 네. 이제 조금 이따 또 햄릿 역할도 또 햄릿에 공연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호레이셔 역할로 또 아, 예. 이해랑 연극상의 네. 수상자들과 함께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테아트르 라빌 첫 들어가시는 순간에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셨겠는데요? 네, 제가 사실 공연장에서 자랐고 공연장의 먼지가 제 고향 냄새 같은데 예.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극장의 먼지를 맡으면서 우리 배우들이 멋진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아, 내 황혼기에 황혼기라 그래도 되는지 네, 모르지만 아직 청춘입니다. 멋진 황혼기를 맡고 있다. 앞으로도 창극을 위해서는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고 예. 배우로서는 무대에서 멋진 배우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예. 배우가 되고 싶다고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어머님 생각도 하시고. 우리 엄마는 늘 생각하죠. 예. 이대째 엄마, 제가 이대째 배우로서 이제 제 딸이나 아들이 또 3대째를 끌고 가면 예. 이제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마다몽 옥녀 네. 한국 제목은 옥녀와 병광세 점 찍고 옥녀입니다. 그러니까 병광세 점 찍고 옥녀. 남들이 잘 아는 병광세라는 얘기는 점을 찍고 예. 새로운 옥녀의 아하. 시각으로 옥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운명의 굴레에서 그 속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을 그렸기 때문에 예. 차범석 희곡상까지 탔습니다. 예. 창극의 대본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공연을 하니까요. 한번 예. 꼭 와서 네. 제 말이 이렇게 허풍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